유전자 발현을 하게 된 발견에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염색체 구조 관찰을 하다가 초파리 거대 침샘 염색체에서 이제 부품 모양의 퍼프를 관찰했고, 그리고 제노포스의 난자에서 유전자 발현되는 부위가 루프 형태로 보였다. 그거를 솔 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심 원리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이제 중심 원리란 DNA에서 mRNA 그리고 RNA에서 단백질로 생명 현상이 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 DNA에서 mRNA로 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RNA에서 이제 단백질로 가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원액, 진액의 전사와 번역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 먼저 첫 번째로 전사 과정을 설명해 보면은, 전사를 하는 과정을 말하기에 앞서서 유전자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유전자는 DNA 서열 중에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제 조절 부위랑 암호화 부위로 나눠지는데, 조절 부위는 전사를 조절하는 거고, 암호화 부위는 실제로 RNA로 전사되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원핵 생물은 에서는 프로모터가 조절 부위 중에서 RNA 합성 요소가 처음 붙는 자리이고,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10까지의 되게 짧은 서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원핵 생물에서는 프리나우 박스라고 해서 여기에 RNA 합성 요소 2가 붙게 됩니다. 이제 RNA 합성 요소는 여기서 맞다. 원핵 생물은 RNA 합성 요소가 한 종류. 원핵 생물에는 RNA 합성 요소가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알파2 베타 프라임에다가 시그마 인자가 붙게 되는데, 평소에는 시그마 70 인자가 붙어 있고, 이제 어떤 특이적인 프로모터를 이식하고 싶을 때는 시그마 인자의 종류를 바꾸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NA 합성 요소가 한 개이지만서도 시그마 인자를 다르게 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특이적 프로모터 서열을 결합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완전 요소로 하고, 그럼 이제 진핵 생물에서는 RNA 합성 요소가 1, 2, 3가 있고, 이제 식물은 4, 5까지 있는데, 이제 RNA 합성 요소 2는 RNA 전사, mRNA 전사에 관여하는 거고, mRNA, 마이크로 RNA.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0이랑 마이너스 20에 있는 타타박스라는 그런 프로모터 서열에 붙어서 전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RNA 합성요소 1은 rRNA 합성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28, 18, 5.8 sRNA를 구성하고, 이제 5sRNA는 밖에서 RNA 합성요소 3가 합성을 하고, RNA 합성요소 3는 tRNA에도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핵생물에 있는 전사 인자로는 이제 DNA 결합 도메인과 조절 도메인이 있는데, 이제 결합 서열은 이제 액티베이터에 인앤서가 붙으면은 전사 촉진 인자가 되고, 억제자 서열에 사일런서가 붙으면 전사를 억제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거리가 멀고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전사 인자, 조절 인자고, 그리고 DNA 결합 도메인에 따라서도 바꿀 수 있는데, 나선제 나선, 나선제 고리, 누신 지퍼, 아연 집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사를 과정을 설명해 보면, 전사 과정은 개시, 진행 종결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개시를 하는 거는 원핵 생물은 이제 그 알파2 베타 프라임 시그마 70 이 완전 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프로모터에 결합을 하면은 이중가닥 DNA를 벌려가면서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열린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전사 개시가 시작되면 시그마 인자는 떨어져 나오면서 그 RNA 합성 요소가 DNA를 타고 쭉쭉 가면서 RNA를 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핵 생물은 엄청 큰 RNA 합성 요소도
붙지만서도 다른 여러 전사 인자들이 많이 붙어서 복합체를 형성하고 그게 또 개시를 하게 됩니다. 전사 진행은 그냥 뭐 NTP에서 인산기가 떨어질 때 생기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계속 그렇게 3'OH에다가 붙여주는 거고, 전사 종결하는 건 어떻게 종결하냐면 원핵 생물은 로의존적, 로비의존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로의존적은 이제 로인자라는 게 전사 종결 부위에 줄기 고리 구조가 형성을 하게 되고, 이제 누스 A라는 단백질이 붙어서 전사의 진행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인자가 이 루트라는 서열에 붙어서 따라가는데, 이게 헬리케이스 작용을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로인자가 RNA 합성 요소까지 가게 되면은 mRNA와 DNA 주연 가닥의 상보쌍을 벌리게 돼서 mRNA를 완전하게 분리하게 됩니다. 로비오준적인 거는 전사 종결 부위에서 산말단에 GC 염기들이 엄청 많아져요. 이게 되게 단단하게 GC 염기 서열은 이제 수소 결합이 생기다 보니까 고리 형성을 잘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누스 A 단백질이 마찬가지로 붙어서 전사 진행을 막게 됩니다. 줄기 고리 구조가 있고 난 다음에 유라실 염기들이 엄청 많아져요. 유라실 염기는 아시다시피 수소 결합이 2개이기 때문에 약하게 되고, 그래서 효소랑 이 mRNA랑 DNA랑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핵생물로 넘어가면, 진핵생물의 전사 종결은 AAU, AAA라는 서열이 합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핵산 내부 가수분해 효소가 붙어서 거기서부터 20염기가 떨어진 곳을 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분리가 되죠. 이제 그 다음엔 mRNA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RNA는 원핵생물은 다시스트론성이고, 진핵생물은 단일 시스트론성인데, 이제 시스트론이라는 거는 이제 번역 정보가 몇 개냐를 말하는 건데, 연핵생물은 한 개의 mRNA에 여러 가지의 번역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샤인 달가노 서열, 그거는 이제 번역 개시할 때 인식하는 그런 서열인데, 그런 서열이 있고, 그리고 그거 같은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이 한 번에 진행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그에 반해서 한 mRNA에 한 개의 번역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시스트론성이고요. 이제 진핵생물의 mRNA는 가공이 필요하는데 총 3가지의 가공을 합니다. 먼저 3말단에 5말단에 캡을 씌워주고요. 3말단에 꼬리 처리를 A 꼬리를 해주는데, 5말단 모자는 이제 RNA 합성요소 2가 CTD라는 그 꼬리에 붙어서 모자를 만들어주면은, 이 모자는 이제 안정화 시켜주고 핵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분해되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이 모자가 있어야지만 40S 리보솜이 나중에 붙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말단 꼬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폴리 A 합성 효소가 전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AAA를 붙여주면서 거의 엄청 많이 80에서 250개 정도의 A 연기를 붙여줘서 A 꼬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의 효과는 이제 마찬가지로 mRNA를 좀 더 안정화시켜주고, 그래서 핵에서 세포질로 나가는 수송을 조절해주고, 또 중요한 건 이 A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번역량을 조절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많아질수록 번역량도 많아지는 거죠. 이제 스플라이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진핵생물은 인트론과 엑손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인트론이고 필요 있는 부분이 엑손이에요. 그래서 인트론을 제거해주는 건데, 스플라이스좀이라는 애가 관여해서 5말단의 GU와 3말단의 AG가 이렇게 있으면 인식해서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똑 잘라버려. 올가미 구조를 형성해서 잘라주고, 그래서 엑손과 엑손만 이어줘서 가공된 mRNA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하는 과정은 AT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RNA 말고도 tRNA랑 rRNA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rRNA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로 인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해서 rRNA 합성요소 2에 의해서 이제 전구 rRNA가 전사가 되고, 그게 각각이 잘라져서 28, 18, 5.8로 나눠지는 거고, 그리고 O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NA 합성요소 3가 인 밖에서 합성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만나는 거고요. 세포질에서 번역된 단백질들과 rRNA들이 다시 인에서 만나서 리보솜 소단위체로만 조립이 됩니다. 40S와 60S로 각각 조립이 되고, 그게 핵 밖으로 나가서 리보솜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핵생물에서의 rRNA이고, 원핵생물의 rRNA는 엄청 많아요. 유전자가 7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전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사를 해서 한 후에 이제 메티럴을 해서 안정화한 다음에 절편화하는 과정은 진핵생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tRNA는 이제 서로 다른 안티코너를 가진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사 후에 여러 가공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 첫 번째로 1차 전사체에서 그거랑 뭐 절단을 해요. 그 염기를. 이건 제가 몰라도 된다 했고, 그래서 A 5말단 제거, 3말단 제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CCA를 3말단에 첨가를 해줍니다. 그러게 되면은 성숙해집니다. 제 RNA도. 그리고 RNA에는 이렇게 주의한 거 말고도 마이크로 RNA랑 siRNA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마이크로 rRNA는 이제 핵에서 RNA 합성 요소 2가 이제 유전자 전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개의 헤어핀 구조를 가진, 헤어핀이라는 게 약간 U자 구조를 가진 1차 마이크로 RNA로 합성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헤어핀으로 된 거에서 드로샤라는 단백질이 그걸 한번 잘라주고, 그래서 전구 마이크로 RNA를 생산하게 되고, 그걸 세포질로 나오면은, 이건 지금까지 핵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게 나오면은 다이서라는 단백질이 그거를 외가닥 단백질로 다이서라는 단백질이 짧은 이중가닥 RNA로 절단을 해주고, 그러면은 리스크라는 게 헬리카이스 활성이 있는데, 리스크가 그 짧게 붙어있는 그 두 개의 RNA를 서로 떼줘서 외가닥으로 만들어주고 자기 단백질에 심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RNA, 그 마이크로 RNA와 같은 그러니까 상보적인 서열을 가진 mRNA를 만나면은 이제 거기랑 딱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충 붙으면은 리보솜의 접근을 방해하기 때문에 번역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상보적인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RNA를 분해시켜서 아예 번역이 되지 않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특이적으로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작은 간섭 RNA는 비슷한데, 세포 밖에서 유입되거나 세포질에서 우연히 긴 이중가닥 RNA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까처럼 리스크에 장착해서 표적의 그런 mRNA의 발현을 억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사의 과정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만든 RNA를 단백질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번역 과정입니다. 번역은 3개 단위로 끊게 되는데, 그걸 트리플렛 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AUG라고 하는 그 염기 3개당 아미노산 1개가 정해지는 거고, 먼저 그러면 원핵생물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핵생물의 번역 과정은, 일단 번역 과정에 GTP를 사용해요. 이걸 제가 문제편에서 봤는데, ATP가 아니라 GTP를 번역에 사용을 하고요. 근데 아까처럼 개시 진행 종결로 이루어지는데, 개시는 어떻게 하냐?
30S 리보솜, 그러니까 좀 작은 수다니체 리보솜 단위가 샤인달가노 서열을 인식해요. 그런 다음에 AUG 서열, 그 뒤에 있는 AUG 서열이 리보솜 P 자리에 위치하고 EPA 자리가 있죠, 리보솜에는. 그래서 P 자리에 붙고, 그러면 포름화된 메테오닌 tRNA와 결합을 합니다. 이때 GTP가 들고요. 그리고 50S 리보솜이 그때 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리보솜이 돼요. 그 다음에 진행을 시키는데, 진행하는 과정은 이제 아미노아sid tRNA가 A 자리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 A 자리에 들어온 tRNA에 새로운 아미노산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P 그 자리에 들어왔던 tRNA가 E 자리로 이동하고, A 자리에 tRNA가 P 자리로 이동하고, 두 개의 아미노산이 이어집니다. 종결은 A 자리에 UAG, UAA, UGA, UAG, UAA, UGA 종결 코드이 위치하게 되면은 종결 린자, 방출 린자, 릴리징 팩터가 A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RNA가 tRNA가 가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이것도 GTP에 소요되는 과정이고, 폴리펩티드가 방출이 되고 70S 리보솜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이 과정을 번역을 저해하는 물질이 바로 퓨로마이신입니다. 퓨로마이신이 A 자리에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게 tRNA랑 유사한데, 그러니까 긍정적 저해죠. 그게 P 자리의 폴리펩티드와 연결이 되게 되면은 리보솜에서 방출되게 되고 전사가 종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진핵생물의 번역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진핵생물의 번역 과정은 루프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이제 40S 수단이체가 메티오닌 tRNA에 붙은 상태로 O캡에 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mRNA 위를 이동하다가 코작서열, 그러니까 원핵생물은 사인달가노, 진핵은 코작서열, 그 코작서열에 붙게 되면은 여기서 80S 리보솜을 40과 60이 합쳐져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원핵생물은 세포 성형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세포질 내에서 전사와 번역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진핵생물은 전사는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사한 물질이 가공을 다 끝내서 세포질로 나오면 거기서 리보솜이 붙어서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폴리펩티드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가공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폴리펩티드가 이동하는 기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이 이제 자유리보솜에서는 자유리보솜이 폴리펩티드를 가공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세포질에서 그냥 자유리보솜을 만나게 되면은 샤페론이 접어줍니다. 그리고 핵에 들어가려면은 NLS라는 신호서열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폴리펩티드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절단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세포질에 번역과 동시에 3차 구조로 접히면서 인포팅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연록체로 가야 되는 그런 단백질들은 이제 2번 들어가야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틸라코이드 내막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그렇게 되면은 M말단 신호서열을 2개를 가지면 되고, 세포질에서 번역할 때 HSC70이라는 게 붙어서 구부러지지 못하게 딱 일자인 구조로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나 연록체로. 그런 다음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신호서열을 자르고 거기 안에서 3차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옥시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C말단의 신호서열을 가지고, 얘는 신호서열 절단하지 않고요. 세포질에서 번역될 때 3차 구조로 접힌 다음에 포옥시점 내부로 들어갑니다. 얘는 좀 구멍이 커가지고. 그 다음에 결합 리보솜에서 생성된 폴리펩티드가 이동을 하는 거는 이제 리소솜으로 가는 거는 번역 개시 후 M말단 신호소에 노출되면은 SRP라는 게 이제
거기에 결합이 돼요, 엠말단에. 그러면은 번역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번역이 멈춘 다음에 그럼 조면 소포체를 찾는 거예요. 조면 소포체의 막 수용체에다가 SRP 그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딱 연결을 하고 다시 번역을 시작하면 이제 조면 소포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폴리페티드가 합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조면 소포체가 하는 역할인 신호소열을 절단해주고 이황화 결합 형성해주고 N당화해주고 아스피린 장기에 당화시키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골지체로 수송이 돼가지고 이제 당도 제거하고 세린트레오닌 5에다가 당 묻혀주는 5 연결당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분미 손상으로 이동하는데 만약에 여기 이 당 중에서 만노스 6인산이 붙은 단백질이 있다 하면은 그건 리소솜으로 가는 단백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막간통 단백질은 그 중간에 꼭 막간통 신호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콜라겐의 합성과 분비에는 조면소포체에서 아스코르브산이 프롤린 하이드록실화에 관여합니다. 이거는 몰랐네. 자,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들이 있는데 전사인자의 결합 위치를 확인하는 실험이 금사라는 실험인데 이제 DNA 절편과 단백질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밴드가 이제 얼마나 이동했나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단백질이랑 DNA가 붙어 있다면은 이동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덜 된 DNA들이 있다 하면은 이 DNA 서열은 단백질이랑 붙는구나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 풋프린팅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방법은 이 DNA 중에서 DNA를 엄청 잘게 효소로 자르는 거예요. 어쩔 땐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라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이 부러진 DNA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이 부러진 DNA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럼 거기에서 단백질을 뿌린 다음에 다시 그걸로 자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이 잘리면은 거기에는 단백질이 안 붙었다는 뜻이고 만약 그 부분이 잘리지 않았다면은 그 부분이 단백질이 붙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자른 부분이 단백질이 붙었나 안 붙었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하면. 끝났습니다.